북초대형 방사포 개발은 우리 군 F-35 스텔스기 도입 때문. 이성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북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F-35 대응 불가. 지상, 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미사일 개발 합리적. 미의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 제시할 가능성.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E가 선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가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 전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F-35 전투기의 위력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개발을 통해 전력 상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성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은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 향상, 특히 잠수 작전 활용 가능성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F-35B를 동원해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선제 타격을 상정한 정밀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으로서는 남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남한의 F-35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이나 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다며 F-35 도입이 오래전에 결정됐듯이 신형 미사일 등도 수년 전부터 개발됐으며 북한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F-35E 전투기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0대 도입됐다. 공군은 연내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 추가로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대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다. F-35A는 정리대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첨단 무기 도입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군비 감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요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군비 증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감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내부적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도 군비 통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역시 첨단 무기 도입 문제를 향후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를 북미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징적 조치를 넘어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지,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도 헷갈린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뭐가 다르길래? 북아베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도 구분 못해 입시름. 방사포와 미사일 모두 로켓의 일종, 비행 방식 등의 차이. 탄도미사일은 로켓형 추진 장치 활용, 상승 후 유도 기능. 일반적인 방사포는 유도 기능 없어 발사 후 조작 불가. 북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 갖추고 파괴력도 상승해. 유성역 분류로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다. 김동엽 오히려 방사 탄도미사일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북한 외무성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인 가운데 두 무기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같은 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른다고 응수했다. 이어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다며 그때 가선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비꼬았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된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를 질색하는 북한으로선 탄도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라고 반박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북한과의 당면한 협상 등이 없는 일본으로선 발사체를 자기들 관점에서 해석할 자유가 있었던 셈이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특성 자체가 탄도미사일로의 착각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크다.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 600mm의 초대형 로켓 발사관 4개를 묶어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일종의 다연장 로켓이다. 구경 600mm는 세계 최대 규모다. 연속 발사 간격은 8월 이후 4차례 시험 발사를 거치며 30초까지 단축됐다. 사거리는 400km에 달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방사포와 미사일은 모두 로켓의 일종이다. 안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장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이어지던 9월 민주평통 블로그에 게재한 설명에 따르면 로켓은 하단부에 고온, 고압을 내면서 연소하는 추진체를 가진 비행물체다. 로켓은 일반적인 포탄과 달리 화약이 폭발하면 그 힘에 의해 나머지 거리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추진체가 연소하는 힘으로 비행한다. 이 로켓 중에서 탄두 부분에 유도장치가 있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방향이 안내되는 무기가 바로 미사일이다. 미사일에는 미세한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날개가 몸체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 미사일 종류에 따라 추진장치의 차이는 일부 있다. 로켓형 추진장치는 비행 궤적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정 정점에 이른 후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에 주로 쓰인다. 수평으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찾아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에는 제트 엔진이 장착된다. 방사포 역시 로켓형 추진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탄도미사일과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사포에는 유독 기능이 없다. 방사포는 일반적인 포와 마찬가지로 포신으로부터 발사되면 포신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날아간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방사포는 포와 비슷하게 생긴 발사관을 활용한다. 또 몸체에 날개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고정돼 일단 발사하면 방향 수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미사일이 단두에 무게가 무겁고 비행거리도 길며 폭발력이 큰 대비해 일반적인 방사포는 사정거리나 파괴력이 탄도미사일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날개에 의해 비행 중 방향을 일부 전환할 수 있다. 또 초대형 방사포들은 비행거리와 파괴력이 미사일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방사포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일종의 혼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의 발언과 북한 외무성의 발표가 서로 다른 점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무기로 보고 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본은 레이더로만 상황을 파악했을 테고 그래서 흔적만 보고 미사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 분류로 보면 최근의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방사포도 틀렸고 탄도미사일도 틀린 것이라며 오히려 방사탄도미사일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